안녕하세요. 저는 고민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자유전공학부 16학번 졸업생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명확한 진로를 설정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로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겪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오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현재는 블록체인 기업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틈이 시간을 날 때마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은 정보문화학이고 그리고 경영학도 함께 주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사업 개발, 즉 블록체인이 정보문화학에서 오고 그리고 경영학에서 사업 개발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진로 흐름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저에게는 그렇게까지 자연스럽진 않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저희 1학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을 때 저는 전공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로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경력개발센터에 들어가서 영문 이력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영문 이력서를 만들고 해외의 여러 기업에 이제 인턴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1분 뒤에 바로 자동 탈락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딱 봤을 때 왜일까 생각했지만 그건 바로 제가 비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현지 비자가 없으면 해외 인턴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를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하게 경력개발센터에서 국제기구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영문 이력서를 만들고 서류를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발이 되어서 OECD에 지원을 했고, 또 이제 OECD에서 서류 통과가 되어서 2차 테스트로 가게 됩니다. 네, 바로 탈락을 했었는데요. 2017년 12월에 탈락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2차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여기 메일에 보시면 이제 나는 다른 후보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 이런 메일을 처음 받아봤을 때 왜 나는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내향적인데 또 인생 신조는 약간 정반대로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다짐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러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탈락 메일에 회신을 보냅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회신이 왔어요. 그때 받았던 회신에서는 제가 너가 뭔가 부족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 인턴 공고에 맞는 다른 후보가 있었고 그 후보는 어떠한 경력들과 활동들을 했었어. 그러니까 너도 너에게 맞는 활동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할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러 자치 동아리들도 많이 하면서 내가 뭔가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보문화학에 진입을 합니다. 네, 이건 또 다른 탈락 메일인데요. 바로 2018년 5월입니다. 이때는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월드뱅크 인턴 공고가 올라왔었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IT 직무에 지원을 했죠. 근데 여기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후보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어. 너의 미래를 응원할게.
근데 전혀 응원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의 인턴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3, 4개월 정도로 길었었고 그동안 이제 뭐 서류, 1차 면접, 최종 면접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까지 가면서 아, 그래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최종 면접 끝나고 바로 탈락 메일을 받아버리죠. 이때 굉장히 낙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그러니까 워낙 기대를 많이 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계속 인생은 살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다른 국내 기업에 인턴 공고에 지원을 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이제 저는 스페인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에 다시 한번 경력개발센터에서 국제기구 공고를 보게 됩니다. 이때 2월 정도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탈락 메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좀 더 지겹기도 했고 그리고 감감무소식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5월에 메일이 옵니다. 아, 면접을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죠. 이때 저는 뭐 스카이프를 처음에 했다가 근데 뭐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다시 뭐 전화로 옮겨가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제가 잘했다는 생각을 못했고 이것도 탈락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처음 나온 합격 메일이죠. 2019년 6월에 아, 드디어 다른 후보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너가 여기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쌓길 바라 라는 메일을 받습니다. 2019년 6월이고요. 근데 이때 했던 직무가 바로 블록체인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사실 저는 2019년 6월에 합격 메일을 받고 이제 2019년 8월에 바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인턴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면접 때는 호기롭게 아,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열심히 공부해볼게 라고 했지만 아는 게 없었고 저의 사수였던 스페인 사수분이 이제 마스터링 이더리움이라는 책을 하나 주면서 이거 공부해봐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 같은 어떤 시험 문제를 내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 책도 보고 그땐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정말 뒤져가면서 구글링을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자료를 읽어냈고 힘들었기도 합니다. 뭐 안구건조증도 왔었고 되게 눈을 혹사시켰었어요. 근데 또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 국제기구에서 블록체인을 하면서 블록체인이 재밌을 줄 알고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국제기구에 대한 로망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발견은 되게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OECD의 어떠한 블록체인 경험을 접목한 그런 제안을 냈었고 이게 부서장님한테 운 좋게 들어가서 아 그러면 이거 데모 개발까지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렴 이라는 말을 받았었는데 이때 되게 일이 늘어났는데도 설레더라고요. 뭔가 제가 열심히 해온 그런 제안을 실제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발사와 이렇게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데모 프로덕트를 만들고 연말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분들은 아, 진로 고민이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언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블록체인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아시는 편이기도 한데 그때 시점에는 블록체인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한켠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의 초기를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사양 산업에 내가 내던져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고민은 계속 한다고 이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경험을 쌓기로 합니다. 이때 이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인턴 공고를 찾아봤는데 인턴 공고는 없었고 그래서
직접 제가 가고 싶었던 국내 기업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저희 이력서를 이제 같이 첨부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러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혹시 면접 기회를 구할 수 있겠냐 등의 말로 이제 메일에 썼었고 운이 좋게도 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블록체인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 블록체인이 이제 불확실한 건 바뀌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 시장이 조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시장에 한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져서 블록체인 업계에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업계에서 약 3년간 정도 이제 일을 했고요. 세 줄 요약을 하자면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서 국제기구에 지원을 했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다가 블록체인을 우연히 만났고 근데 재밌어서 블록체인 업계에 진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언가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잘 맞구나 를 하면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면서 이게 안 맞는구나 는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게 쌓이면서 그러면 다른 선택지도 찾아볼 수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을 규정하기보다는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 개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제 열심히 했겠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취미였던 소설 쓰기를 되게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책을 출판해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3월엔 3,000원씩 이제 돈을 조금씩 받고 의뢰를 받아서 글을 써본다든지 등의 여러 경험을 해보면서 지금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나만의 길을 가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제 진로는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제가 글을 시작을 하지만 인물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사건을 겪으면서 예상치도 못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을 벗어나는데 훨씬 더 재밌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 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